무자비한 아들은 어머니를 집에서 재우지 않고 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돌보라고 강요했습니다. 나는 어디서 자면 되니? 버스를 오래 타서 너무 피곤하다. 무릎도 아프고 얼른 쉬어야겠어. 아, 엄마. 이 근처에 호텔 많거든요. 거기서 자면 돼요. 예약해놨어요. 3시간 거리의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에게 혼자 호텔에서 자라고 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어리둥절했습니다. 호텔? 엄마 호텔에서 한 번도 안 자봤는데. 그건 그런데 저희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게 편하실 거예요. 화장실 쓰는 것도 그렇고 서로 불편하잖아요. 아니, 여기 방 많은데 그냥 자면 되지. 왜 돈을 써? 요즘엔 이렇게들 많이 해요. 부모 자식도 그래야 서로 안 불편하고 좋잖아요. 그래, 엄마. 신혼집에서 자면 눈치 없다는 소리 들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당황한 어머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8세 순희 씨입니다. 25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힘들게 늦둥이 외아들을 키운 순희. 아들은 어려운 와중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대학을 갔고 36세가 되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와 결혼을 했습니다. 순희의 집은 서울에서 3시간 떨어진 시골이었고 서울에 올라갈 일은 1년에 한 번이나 될까 말까 했습니다. 아들이 서울에 살고 있어도 자주 만나기는 힘들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면 방문할 일이 좀처럼 없었고 순희는 이를 이해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도 서울에서 치러졌는데 그 이후로는 아들의 신혼집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다 보니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순희는 그저 아들과 며느리가 저들끼리 잘 살면 만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릎이 어떻게 안 좋으세요? 오랜만에 아들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순희의 무릎 통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던 무릎은 최근 더 심해졌고 근처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도 나아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차라리 서울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서울까지 뭘 가? 무릎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해? 그래도 서울 병원이랑 시골 병원이 다르긴 하잖아요. 거기선 더 잘 낫지 않을까요? 아들의 말에 순희는 고민했습니다. 이미 큰 병원에 가보라는 권유를 들은 터라 서울까지 가는 것이 괜히 큰일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온 김에 우리 집에도 들러요. 아들의 말에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아들도 보고 싶었지만 신혼집에 가는 것이 왠지 눈치 보일 것 같아 망설였습니다. 명절에도 못 내려가서 좀 마음에 걸렸는데 잘 됐네요. 혼자 버스 타고 오실 수 있죠? 얘야, 엄마가 바보니? 그럼 다음 주쯤 한번 오세요. 낮에 병원 가고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면 되겠네요. 그래도 괜히 번거롭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내가 미리 물어봐줘. 결혼하고 한 번도 못 뵀는데 뭐가 번거로워요. 대신 저녁은 외식하거나 뭐 시켜 먹으면 되죠. 그건 괜찮지. 아무것도 차리지 말라고 해라. 알았어요. 도현한테 말할게요. 순이는 어떻게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간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 아들의 집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병원도 가고 아들도 보고 일석이조라며 순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 순이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예약해준 병원에 들른 후 늦지 않게 아들네 집에 가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전에 텃밭에 주렁주렁 열린 가지와 오이를 따서 검정 봉지에 넣었습니다. 서울에 살면 이렇게 밭에서 직접 채소를 따먹을 일이 없을 테니 아들 며느리에게도 맛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짐이 무거운 만큼 순이의 마음도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참 걸릴 것이기에 눈을 꼭 감고 잠시 휴식을 취했고 몇 시간 뒤 서울에 도착한 순이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택시를 탈 일이 없었겠지만 복잡한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병원까지 찾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에 있을 아들을 부를 수도 없었으니 스스로 찾아가야 했죠. 무릎에 주사를 맞고 나오니 시간이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왔어. 지금 정문이야. 아,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내가 주소를 메시지로 보낼 테니 택시 타고 집으로 오세요. 나랑 도현은 퇴근하면 7시쯤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남네. 근처에서 기다릴게. 걱정 말아라. 집 근처에 카페 많으니까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드세요. 순이는 서울에 오느라 너무 서둘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혼자 서울을 돌아다닐 일이 없었기에 조금 걱정했지만 택시를 타고 다니니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 택시비는 많이 나왔지만 괜히 서울 거리를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다행이었죠. 아들 내외에게 줄 선물을 챙겨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 앞에 도착해 올려다보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전세지만 아들이 서울에서 이 정도로 자리 잡고 산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7시 전에 도착했고 그동안 주변을 산책하고 있던 강 씨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이 아늑하고 좋구나. 평생 주택에서 살아온 순이는 깔끔하고 아늑한 신혼집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소파에 좀 앉아 계세요. 음식은 배달시켰어요. 그래, 알았다.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고 아들 내외는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몇 번 보지 못해서 조금 어색했습니다. 순이도 아직은 며느리가 어려웠으니 며느리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까이 살며 자주 봐야 친근해지고 가족 같은 느낌이 들 텐데 이럴 때 자식과 너무 멀리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진 않았습니다. 사도는 1시간 거리인 경기도에 살고 있다 들었는데 그 정도 거리만 돼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떠난 지 오래돼서 몸이 녹초가 된 듯 했습니다. 아, 이거 가지랑 오이 따왔어. 직접 농사 지은 거라서 맛있을 거야. 아, 가지요? 엄청 맛있겠다. 나중에 무쳐 먹든지 할게요. 지금 하라는 건 아니고. 도현는 요리 못하나 보네. 가지도 안 먹고. 아,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가지 안 먹나? 엄마가 해주면 좋지. 아니에요. 안 그러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순이는 괜히 며느리에게 부담을 준 것 같아 멋쩍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밥도 잘 안 해 먹는다는데 이런 걸 가져온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리해서 먹으라고 강요하는 줄 알까봐 내가 서둘러 말하는 거야. 일하느라 바쁜데 요리 못할 수도 있지. 오이는 그냥 잘라 먹고 가지는 못 먹으면 내가 가져갈 테니까 걱정 말아라. 아니에요, 엄마. 해주시면 맛있게 먹을게요. 됐어, 그냥 가만히 있어. 오이만 먹을게요, 그럼. 순이는 가지를 다시 비닐에 넣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신이 나 보였습니다. 함께 배달 온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빠가 갑자기 어머니 오신다고 해서 좀 놀랐어요. 아, 그래? 도현이가 너랑 상의 안 했어? 그냥 오신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는 걸 오면 된다고 하지 간다고 허락받아야 하니? 장모님도 자주 오시는데 뭘 그래? 며느리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안사도는 편하게 드나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제야 강씨도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조심스러웠던 자신의 마음이 조금 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며느리가 자신의 방문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순이도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들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도현야, 예약했어? 아까 했어. 뭘 예약했다는 거야? 여기 근처에 호텔 많거든. 예약했으니까 엄마, 오늘 호텔에서 자. 호텔에서? 아들네 집에서 잘 줄 알았던 순이는 갑작스러운 호텔 예약 소식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 호텔에서 한 번도 안 잡았지? 이번 기회에 한 번 잡아요. 우리 집보다 밖에서 자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네, 어머니도 그게 편하실 거예요. 순이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방이 많은 집에서 굳이 호텔에서 자야 할 이유가 있나 싶었죠. 신혼부부라면 방이 넉넉할 텐데 시골에서 먼 길을 온 홀어머니를 호텔에 재운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어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순이의 당황한 표정을 읽었는지 며느리는 서둘러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들 많이 해요. 그래야 서로 안 불편하고 좋대요.
아들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래, 엄마. 나도 처음엔 좀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도현 말이 맞더라고. 요즘 사람들 다 이렇게 해. 순이는 요즘 세대가 다 이렇게 한다니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시대가 바뀌었으니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엔 휴가도 호텔에서 보내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 걱정 말고 내가 데려다 줄게. 알았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키를 챙기자 순이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호텔에서 혼자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익숙할지 모르지만 70평생 시골에서만 살아온 순이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메시지로 예약 내용 보내줄 테니까 호텔 들어가서 보여주면 돼요. 혼자 할 수 있지? 응, 알겠어. 근데 내가 많이 힘들어서 바로 갈게. 아들은 호텔로 보이는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니, 나 혼자? 에이, 엄마. 들어가서 보여주기만 하면 돼. 자, 화면 켜줄게. 아들이 메시지 화면을 강 씨의 휴대폰에 띄워주었습니다. 순이는 그 휴대폰을 꼭 쥐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요. 아들은 손을 흔들고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호텔 입구에 서서 순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건 유흥업소들이었습니다. 말만 호텔이었지 근처에 있는 호텔들은 대부분 모텔이었죠. 이름만 그럴듯했을 뿐 분위기는 어두워 보였고 순이는 무서워 얼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건물 안에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엘리베이터와 웬 기계만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보니 꼭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하는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저것 눌러보았지만 도무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해야 하나 망설이던 그때 호텔 입구로 한 젊은 연인이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놀랐고 들어오던 연인도 호텔 안에서 할머니가 서 있는 걸 보고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있었고 순이는 기계 주변에서 서성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젊은 남자가 순이를 힐끔거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엘리베이터 타고 2층 가시면 카운터가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마침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순이는 젊은 연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어색하고 민망한 분위기 속에서 젊은이들이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 순이는 자신이 올 곳이 아닌 곳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층에 도착하니 카운터가 있었고 그곳에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비로소 안도감이 들었죠. 아들이 보냈던 메시지를 보여주니 직원이 카드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게 키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4층에 가셔서 4천위로 문에 카드 갖다 대시면 돼요. 직원이 순이가 길을 헤맬까봐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엘리베이터 버튼까지 눌러주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방에 들어선 순이는 진이 빠졌습니다. 방 안은 깜깜했고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찾기 시작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엄마. 잘 들어갔어? 들어오긴 했는데 불이 안 켜져. 불이 왜 안 켜져? 카드 꽂았어? 문 옆에 보면 카드 꽂는 데 있을 텐데. 카드 넣었는데도 안 켜져. 다시 찾아볼게. 끊어봐. 한참이 지나서야 순이는 겨우 불을 켤 수 있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순이가 기대했던 호텔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아들이 좋은 곳에서 자보라고 했던 말과는 다르게 그저 그런 곳이었죠. 하지만 이미 너무 지쳤기 때문에 이곳이 좋고 나쁘고를 따질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온 피로감에 어지럽기까지 했습니다. 간단히 씻고 침대에 누운 순이의 머릿속엔 여러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아들네 집을 처음 방문한다는 설렘은 아침까지는 가득했지만 지금 혼자 호텔에 덩그러니 남겨진 상황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만약 미리 호텔에서 자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순이는 아예 서울로 올라오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호텔에서 자면 좋은 거 아니냐 하겠지.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처음 만나는 자리였기에 아들네 집에서 오순도순 함께 잘 수 있을 거라 기대했었습니다. 호텔에서 자는 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꼭 자신이 불편한 존재라서 선을 긋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상의 없이 자신을 부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며느리가 불편해할 수도 있었겠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너무 고요한 방에 누워있으니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따로 자면 서로 신경 안 쓰고 좋지. 나쁘지 않아.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괜히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일찍 일어나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터미널까지 데려다 줄까? 아니야. 번거롭게 뭘. 내가 알아서 갈게. 알았어. 조심히 가. 아들은 간단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침밥 먹고 가라. 는 빈말 한마디도 없는 아들을 뒤로 한 채 순이는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전날 서울에 올라올 때는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오늘은 그와는 반대로 씁쓸한 마음으로 혼자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언니, 혼자서 그런 모텔에서 잤다는 거야? 어머머, 요즘 애들 정말 무섭다. 동네 동생에게 말하자 동생은 깜짝 놀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부모가 둘이 간 것도 아니고 혼자 있는 엄마를 어떻게 혼자 바깥에서 재울 수가 있대? 그것도 모텔에서? 호텔이라고 써 있긴 했어. 근데 주변이 전부 모텔들이더라고. 무슨 호텔이 그런 데 있어? 화려하고 삐까번쩍한 곳으로 가라면 몰라도. 나 같으면 좀 서운할 것 같은데. 뭐 다들 그렇게 한다잖아. 요즘 세대들은 서로 불편하지 않으려고 부모한테 호텔을 잡아준다더라. 순이는 동생에게 서운한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변명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야. 나도 애들 보러 서울 가면 애들 집에서 자고 오는데. 아니, 시골에서 올라온 늙은 엄마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언니, 안 가겠다 그래야지. 왜 갔어? 나도 미리 알았으면 굳이 안 갔지. 그래도 서로 편하다면 내가 적응해야겠지. 뭐? 그래도 나는 좀 섭섭할 것 같아. 아들만 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어? 보나마나 며느리가 그러자고 했겠지. 뭐, 며느리만의 생각이겠지. 도현이도 내가 좋아할 거라고 그러던데. 너무 세대 차이 난다. 우리도 부모님들과 차이가 나긴 했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봐. 좋게 생각해야지, 뭐. 집에 오라고 한 게 어디야. 덕분에 호텔에서 자보기도 했고. 만약에 내 아들이 나한테 밖에서 자라고 했으면 난 거기서 고함이라도 질렀을 거야. 너는 나보다도 젊은 애가 구시대적 발상을 하네. 그래도 예의가 있고 정이 있는 거지. 그런 게 신세대적 발상이라면 나는 신세대 안 할래. 부대 끼면서 가족 간의 정도 생기는 거지. 요즘 애들은 그런 걸 다 마다한다잖아. 그러다 보면 부모도 싫고, 형제도 싫고, 나중엔 남편도 싫고, 부인도 싫고, 그렇게 이혼하게 되는 거야.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언니는 적응한다고 치는데 그걸 물어봤어야지. 며느리 친정에서 와도 호텔에서 재우고 그런가? 경기도 사니까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 순이도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자신만 호텔에서 자라고 했겠나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여동생의 아들이 한 달 뒤에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일요일 오전이었고 순이는 토요일 오후에 서울로 올라가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네 집이 아닌 여동생의 집에서 묵기로 한 거죠. 우리는 안 가도 되는 거지? 그래, 엄마만 갔다 올게. 그럼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 올 거야? 아니, 나는 이모네 집에서 잘 거야. 예식 끝나고 밥 안 먹고 갈 테니까 일요일에 점심이나 먹을까? 순이도 그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낮에 잠깐 만나 밥 한 끼 먹고 다시 내려갈 생각이었죠. 그리고 한 달 뒤 예식이 끝나고 순이는 여동생 차를 타고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초인종 소리가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렸는데 웬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순이는 어리둥절해했지만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사부인. 오랜만이에요. 어쩐지 낯이 익다 했더니 안사돈이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우, 엄마. 장모님 와 계신 걸 말씀을 안 드렸네. 순이는 오랜만에 보는 안사돈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어색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라 놀러 왔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안사돈과 조금 이야기해보니 그게 아닌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행색이 지금 막 놀러 온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죠.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아, 저희 남편이 갑자기 며칠 출장을 가는 바람에 혼자 있기 외로워서 그저께 왔어요. 우리 딸이랑 사위도 볼 겸요. 오늘 밤에 돌아갈 거예요. 아, 여기서 주무셨나 보네요. 저기 작은 방에서요. 당신은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부모가 오면 다 호텔에서 자고 그런다더니 안사돈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 맞다. 지난번에 호텔에서 주무셨다고 들었어요. 어우, 좋으셨겠어요. 애들 참 똑똑해요. 이런 방법이 다 있네요. 안사돈은 웃으며 이어갔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시집 식구들 바글바글 와서 자면 미쳐버리잖아요. 아, 전 그런 경험이 없어서요. 식구라고 저밖에 없기도 하고 미칠 것까지야. 어머, 혹시 서운하신 건 아니죠? 아무래도 친정 엄마랑은 또 다르잖아요. 좋게 생각하세요.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우리 때도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틀 동안 이곳에서 묵었다는 안사돈은 순이가 왜 서운한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런 걸로 서운해하지 않으세요. 도현 덕분에 생전 처음 호텔에서 주무셨는데 뭘 그러게요. 혼자 좋은 시간 보내셨겠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호텔에서 자보겠어요? 안사돈의 말에 아들이 가장 얄미웠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안사돈도 모두 그게 맞다고 하는데 강씨 혼자 서운해하는 것도 이상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혼자 열내봤자 예민한 시어머니로만 보일 것 같았죠. 아이고, 말을 말자. 그냥 앞으로 안 오면 될 일이야. 순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불편한 존재라면 그냥 자신이 있는 시골에서 지금처럼 거리를 두고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굳이 힘들게 서울까지 올라와 마음 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이의 다짐과는 다르게 아들은 그 거리를 좁히고 싶어 했습니다. 1년쯤 뒤 손주가 태어나면서부터 말이죠.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친정엄마가 챙기겠다며 안사돈이 한동안 아들 내에서 살면서 애도 돌보고 살림도 봐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3에서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순이는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가 아이와 며느리 얼굴을 보고 오후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사돈 식구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그 방문마저도 몇 시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기를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손주를 본 것은 안사돈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였습니다. 아들이 손주를 보러 오라는 말에 강씨는 마음이 설레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죠. 처음 봤을 때보다 훌쩍 커 있는 손주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예뻤죠. 오후가 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이를 아들이 붙잡았습니다. 엄마, 벌써 내려가게? 조금 더 있다가 자고 가지. 지난번 그 호텔도 예약해 드릴게요. 당신은 황당한 심정이었습니다. 역시나 호텔을 예약해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순이는 기분을 감추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갈게. 왜 그냥 가? 나 할 말도 있는데 왜 그냥 가냐? 또 호텔에서 자기 싫어? 왜 안 좋았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그냥 편히 집에서 자려는 거야. 지금 버스 타고 내려가면 되는데 혼자 뭐 하러 잠만 자려고 호텔에 가냐? 호텔이 싫으면 여기서 자는 건 괜찮아. 아들이 말하는 중에 며느리가 아들의 옆구리를 쿡 찌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몸짓이었지만 순이 눈에 빤히 보였습니다. 찔린 아들은 하던 말을 쏙 집어넣었습니다. 아니, 불편하게 뭐 하러 그래? 집이 편하시대잖아. 어머니는 좋은 호텔에서 주무시고 여기서 주무시라고 하세요. 당신은 그 말을 듣곤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것저것 서운한 게 있었어도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말하지 않으니 아들 며느리가 부모를 우습게 아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자면서 돌아다니기라도 하니 아니면 새벽에 물이라도 떠오라고 했어? 하룻밤 자면서 무슨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다 이해할 수 있다 쳐. 그런데 도현이 너는 장모님은 집에서 재우고 나는 바깥에서 재워? 그럴 거면 똑같이 하던가. 그러면 엄마도 기분 좋겠니? 아니, 바깥이라니 호텔에서 자면 좋지 뭘 그래. 자꾸 호텔 하는데 지난번에 갔던 곳 좀 이상한 곳이었어. 주변 분위기도 안 좋고. 아, 그건 몰랐어요. 그럼 다른 데라도. 아니, 안 자고 그냥 내려갈 테니까 잡지 마. 집에서 자는 게 더 편해. 그건 원하는 대로 해요. 그런데 할 말이 있다니까. 아들이 무심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 할 말만 하는 것을 보니 왜 강 씨가 서운한지는 이해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듯 했습니다. 이제 도현도 복직해야 하는데 장모님이 여태 봐주느라 좀 힘드신가 봐요. 내년까지 엄마가 좀 봐줄 수 있을까? 한 1년 정도만 봐주면 어린이집 보낼 때가 될 테니까.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아들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서울에 있는 애를 봐줘? 와서 보면 되지. 아니, 엄마. 아기 보고 싶어 했잖아. 이제 겨우 2번밖에 못 봤고. 겨우 2번밖에 못 본 이유가 자신인 줄은 모르는구나. 순이는 아들의 둔감함에 실소가 나왔습니다. 여태 장모님이 고생하셨으니 엄마가 좀 봐줘. 그건 좀 힘들겠다. 거절할 줄 몰랐는지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애도 호텔에서 살면서 봐줘야 하나? 호텔, 그건 아니지. 그럼 여기 들어와서 봐주라는 거야? 아, 그것도 아니고 엄마 근처에 방 하나 얻어주려고 했는데 왜? 엄마 그게 서운하거나 호텔 때부터 삐져 있었구나. 순이가 서운한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단순히 아들 집에서 자고 싶어서 서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신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듯한 느낌이 서운했던 것이죠. 며느리는 남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뿐인 아들이 자신을 챙기지 않으니 며느리도 굳이 나서서 챙기려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자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아? 너희가 나를 덮어놓고 불편하니 오지 말라고 하니 섭섭한 거야. 불편하면 당일에만 봐도 되고 바깥에서 자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그럴 거면 양쪽 다 똑같이 해야지. 며느리가 남이라면 사위도 남이잖니. 어째서 시어머니는 이유 하나 없이 민폐를 끼친 사람처럼 대하니? 같이 있으면 도형과 아침밥도 차려야 되고 신경 쓰이잖아. 장모님은 안 그러시잖아. 내가 언제 뭐 차려달라고 했어? 아니, 내가 얼마나 온다고 너희는 인정머리도 없니? 그리고 도현이, 넌 바보 천지야. 부모 자식 간의 거리를 두고 살아야지. 요즘 인터넷 보면 다 그런 얘기야. 엄마도 이제 좀 맞춰 살아야지. 순이는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충고 잘 새겨 들을게. 그리고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들이 순이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대답을 제대로 안 했잖아. 아기는 봐주는 거야? 안 봐주는 거야? 안 봐주는 거지. 내 말대로 너희와 내 거리는 3시간이 딱 적당한 것 같아. 내가 너희 불편하게 할 일도 없고 가끔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당일치기로 오고 가면 되잖아. 아기를 그러면 누가 봐줘? 하나도 안 불편한 처갓집에 부탁해봐. 순이가 뒤돌아서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설마 이대로 갈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엄마, 왜 그래?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내가 더 서운하다. 엄마가 손주도 못 봐주고, 내가 근처 방에 살면서 너희 아기 봐줘야 해. 너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나 불편해 할까봐 눈치 보면서도 부모니까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니까 너도 서운하고 나도 서운한 것 같다. 얼른 내려가야지. 순이는 말이 곱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자신이 예민하게 구는 건지 아니면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이 과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한 거리가 처음부터 중요한 문제였다는 걸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그걸 모르고 아들에게 다가가려다 갈등만 깊어졌습니다. 순이는 다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와도 순이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서울에 다시 발걸음할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